할 친구가 왔다가 없어졌어. 야, 우선은 그래. 우선 얘기나 나누자.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미적분원은 그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이제 대수 과목보다는 조금은 여러분이 어려움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이제 무한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럴 건데 우선은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좀 가보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적분만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름 또 적어줄게. 또 적어줄게. 그냥 선생님 이름이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처를 또 적어줄게요. 이게 제 번호니까 알고 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이니까 우선은 오늘은 첫날이라 테스트는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도 매번 볼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볼 거고 금요일도 볼 거예요. 오늘 빼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리닉 시간이 또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은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우리가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질문할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선생님하고 이제 6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6시에 수업 끝나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조금 질문할 게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또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럼 보내줄게요. 그러면 영상도 또 보시면 됩니다. 수업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할 거는 정석은 숙제가 유제만 숙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럼 그렇게 또 알고 계세요.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뭐 어디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얘 어디 갔어? 얘 뭐 잘못 가져왔나? 오늘은 함수의 극한 첫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미적분 1이 있고 미적분 2가 있죠? 지금은 과거하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이게 공통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이과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공통 과정으로서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선 미적분 1에서 다루는 거는 우리가 무한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무한을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다 유한이야. 뭐 유한집합이라고 집합 다 유한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가 이제 무한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한을 다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미적분 1에서 우리가 크게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이게 크게 한 단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분법 이게 크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적분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이렇게 보면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미분법도 양이 많고요. 적분법도 양이 많습니다. 물론 미분은 적분과 더불어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다항함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 뭐 이런 것도 극한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수함수 뭐 이런 거 다항함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뭐 절대값,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우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가우스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석에는 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뭐 나오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을 이제 다루는데 우선은 함수하면 우리가 보통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fx.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리미트라는 것에 대해서 리미트 중에서 l하고 i하고 m만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얘는 x에 관한 식이거든. x에 관한 식이니까 x를 어디다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를 뭐 1로 보낼 수도 있고 2로 보낼 수도 있고 얘를 무한대로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표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우선 a라고 써볼게. 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 이게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게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야, 그러면 이제 x를 a로 보낸다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금 a가 어딘지는 몰라. 선생님 a를 여기라고 할게. 이게 a야.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그러면 a로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로 보낸다라는 거는 이 점 있지, 이 점. 지금 우리가 a로 보낸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면 첫 번째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극한 우리가 리미트라는 게 붙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극한인데 플러스면은 우극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붙으면 좌극한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는데 A에 대한 우극한이 의미하는 거는 이 점을 지금 이 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극한은 우측에서 A로 가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A로 진행하는 것을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좌극한. 우선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처음 얘기했으니까 이게 그래 극한이라는 거? 극한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목표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게 우극한이고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게 좌극한이라고 했는데 이 목표하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y값을 의미하는 거야. y값. 그러니까 이게 y좌표잖아. y좌표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점을 찍었어.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값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향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극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도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좌극한도 이렇게 가서 여기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하는 값이 y값이고 그 결과 얘가 만약에 b라고 선생님이 써볼게. 이 값이 b야.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는 b라고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하면 돼.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그래서 y값이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b에 가까워지고 있고 얘도 b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우극한과 좌극한을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얘를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한테. 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거 되게 쉬워. 리미트 x를 이렇게 보냈어, fx. 그럼 이거의 결과는 우극한이잖아. 우극한이면은 이보다 큰 거에서 지금 얘를 향해 가는 건데 항상 결과물은 뭘 보는 거다? y좌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y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값은 3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별로 문제 없죠. 이거 문제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을 지금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게 또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이런 기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무한대. 무한대는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어떤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상태. 한마디로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상황. 계속 커진다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무한대 이런 거는 없어요. 이무한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무한대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한마디로 x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 이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 얘는 계속 작아진다라는 상태야. 계속 작아진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무한대라는 것은 계속 커지는 상황.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 작아지는 상황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fx가 이런 함수야. x분의 1이라는 함수야.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맞지? 유리함수 이거 배웠었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리미트 x분의 1 하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다. 이거의 결과물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x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지. 계속 커지지. x가 계속 커지면 y 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이거의 결과물이 혹시 뭐인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있어? 이거의 결과물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의 결과가 혹시 뭐인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사람, 얘기해 볼 사람. 0 맞지? 왜냐? 봐봐,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y좌표가 어디를 향해 목표를 하는지를 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 y좌표는 쭉 내려가서 여기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0이라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으로 간다라는 건데, 야 이제 이거를 봐야 돼. 이게 만약에 이런 0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에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는 한마디로 얘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수렴한다.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극한값이 하나의 값이 나오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수렴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결과물 있지? 얘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한다? x를 지금 2에 대한 우극한을 시켰더니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용어를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야. 3으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맞죠? 얘는 b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fx를 리미트를 취했어.
근데 x를 a로 보냈더니 이 결과가 이렇게 알파가 나왔어. 그러면 이 결과가 알파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파가 뭔지는 몰라.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 봐봐. 얘는 A야 A. 그리고 얘는 무한대야. 이거는 뭐 상태가 다르지. 얘는 A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는 건데 여기 무엇을 써줬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기 위해선 우측에서 A로 가는 거와 좌측에서 A로 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쪼개서 설명을 하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얘는 방금 전에 아까 저기서 했던 걸 그대로 적을 거야. 이렇게 플러스. 이거 우극한이라고 얘기했지. 이게 우극한이야.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우극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 A 마이너스. 얘는 좌극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극한이 알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극한이 알파.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우리는 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해야 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1번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우리는 x를 a로 보낼 때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얘를 만족한다 이거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우리는 a로 지금 x를 a로 보냈을 때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은 수렴이 뭔지 지금 알아냈습니다. 수렴이 뭔지 알아야 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아야 된다. 우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수렴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수렴이라는 말을 배웠어.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하나의 값에 가는 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지금 잠깐만 장소가 있어. 우선 여러분들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그 정석에 있는 내용들이 좀 내용 정리가 좀 산발적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좀 적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야 되는 거는 뭐만 적으면 되냐면 우선은 요거를 적어야 되겠죠? 요걸 적으세요. 요거를 먼저 우선 적으세요. 요것만 적고요. 그러니까 노트에 적고요. 노트는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할 때 숙제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어차피 유제하고 쌤비가 숙제인데 그거는 웬만하면 노트에 숙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하고 집에서 채점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제 질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우리는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극한값을 구할 때는 처음에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얘기를 선생님은 할 거예요. 얘 진짜 어떻게 되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했고 줄게 우선. 그래서 지금 우극한 얘기고 좌극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렴하는 값은 y 값이 목표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했고, 그럼 이제 봅시다. 우선은 선생님이 이제 그 용어를 이 수렴이 아니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렴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발산이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이 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면 뭐 발산이 되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함수를 내가 하나 그려볼게. 또 예를 들어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고 칩시다. 이게 y는 fx라는 함수야. 이런 함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이 fx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어. 그러니까 무한대는 아까 얘기했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얘가 한도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가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목표하는 바가 없잖아.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우리는 발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써요. 얘를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y 값이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다른 예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fx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 얘를 2분의 1 이거를 이렇게 쓸게. n으로 바꿔서 쓸게. 한번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한번 이렇게 써볼게. 그럼 봐봐. 지금 n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얘는 자연수라고 한번 써볼게. 자연수. 그럼 봐봐. 지금 n이 1이면 마이너스 2고요. n이 2면 4고요. n이 3이면 마이너스 8이고요. 4면 16이고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부호가 바뀌면서 한마디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얘를 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진동은 둘째치고 이 숫자를 보세요. 2, 4, 8, 16, 32 이렇게 되고 있지. 그러면 절대값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산한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발산하는 얘를 하나 더 둔 거야. 그리고 한번 이걸 보세요. 얘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형태를 진동이라고 얘기를 했어 방금.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점점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값에 가까이 갈 것 같아? 아니야? 같아요. 어느 값에 가까워질 것 같아? 0이 그렇지. 이것도 0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얘는 수렴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동도 우리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수렴은 우리가 수렴이 아니면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동은 발산할지 수렴할지 알 수가 없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뵙는다고 생각하면 뭐 수렴이나 발산이나 진동이나 이런 용어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동은 뭐고 이제 발산은 뭐고 수렴은 뭐다. 그러면 수렴이 있는데 수렴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수렴이라고 얘기한다까지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발산하고 수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성질 우선은 지금 우선은 이제 봐봐. fx라는 함수를 x를 a로 보냈더니 알파로 수렴하고 gx라는 함수를 x를 a로 보냈더니 베타로 수렴한다. 이게 전제야. 이것을 만족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렴한다라는 이렇게 전제가 있으면 이 fx랑 gx를 이렇게 더하고 빼고 리미트를 취했어. 이렇게. 그럼 얘는 한마디로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리미트가 분배 법칙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뿔마 베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랑 gx를 이렇게 곱했어. 그리고 리미트 x를 a로 보냈어. 이것도 우리가 리미트가 역시 또 이렇게 분리가 돼서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 이렇게 해서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누기 gx 분의 fx 얘를 리미트 x를 a로 보냈어. 그러면 얘의 결과는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물론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우선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이거야. f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하면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리미트가 얘는 더하기 빼기, 얘는 곱하기, 얘는 나누기잖아. 근데 리미트가 다 분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다 분리가 돼서 알파, 베타,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뭐야?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야.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f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할 때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이렇게 리미트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이거야. fx에
여기에 뭐 실수배가 이렇게 있어. 실수배가 있어. 실수배가 있으면 얘는 C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온다. 실수배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얘가 C 알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극한의 기본적인 어떤 성질입니다.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리미트라는 거를 처음 보고 그 다음에 x를 어디로 보낸다라는 그리고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요 극한의 성질도 이것도 적어 놓으셔요. 여기까지.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석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거를 적어 보시고요. 뭐 내용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를 조금 몇 개 볼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전 리미트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면 다 똑같은 겁니다. LIM하고 지금 이렇게 좀 빨리 쓰면 이렇게 꼬부라져요. 이것도 같이 적으세요 그냥. 그래서 이거 같이 적어주세요. 정석에서는 얘가 등호가 다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등호를 우선 안 적었어. 등호를 적어도 돼. 정확하게 그냥 정석대로 하면은 이거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근데 이게 없어도 성립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줄게. 원래는 이렇게 있어요. 그냥 정석 보면. 이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들 조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 아까 처음에 얘가 등호가 없어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fx가 예를 들어서 이건 얘야 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 fx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x분의 1이야. 그리고 gx가 1 더하기 x분의 2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것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x 값이 어떤 값이인지 관계없이 항상 얘가 크거든? 맞지? 얘가 크지 무조건. x분의 1과 x분의 2를 비교하면 x분의 2가 큰 거잖아. 그치? 이게 더 크잖아.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리미트를 취했다고 칩시다. 1 플러스 x분의 1에 리미트 x를 0으로 아니 무한대로 보냈다고 칩시다. 무한대. 그리고 1 플러스 x분의 2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칩시다. 그럼 보세요. 아까 선생님 그래프 그렸었지. x분의 1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맞지? 그리고 x분의 2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얘가 1로 수렴하고 얘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큰 게 아니고 얘가 같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를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얘를 써본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어도 있는 거고 없어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2번은 그래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2번은 별을 하고 그냥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 얘기를 다시 언급을 해줄게요. 우선은 선생님이 기본 문제 1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수렴하는 거, 우극한, 좌극한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한번 또 해봅시다. 이제 1-1 거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거기서 이게 y는 fx입니다. 이게 y는 fx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만족한대. 이것을 만족한다. 이때 지금 구하는 것은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선은 뭘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그리고 얘는 2에 대한 좌극한. 우선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없어. 그래서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얘를 딱 보고 얘가 의미하는 게 우선은 뭔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 참고로 f-x가 fx랑 똑같다. 이거는 y축 대칭입니다. 이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얘기 나왔어요.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래 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저 그래프를 원점 대칭이 되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점 대칭 되게 내가 그래프를 완성할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점 대칭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점 대칭 그래프를 그린 거야. 됐지? 그럼 fx가 완성이 됐어. 이 왼쪽도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여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우측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거야. 우측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
우측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우측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우리 극한값은 x축을 보는 게 아니고 y축을 보는 거죠. 그럼 y축 이거 봐봐. 야, 결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 그래, 1. 얘가 1이다. 그리고 2에 대한 좌극한은 좌측에서 2를 향해 간다. 좌측에서. 그러면 y가 2로 가네. 2네. 얘는 2입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얘는 결과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거기 아까 선생님이 적어준 거 요거 극한의 성질, 기본 성질이죠?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사칙 연산에 대해서 리미트가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13페이지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요 얘기를 했었죠. 수렴하는 그것도 알파고 베타로 수렴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 이거 두 개 얘기했고 이제 문제 1-2와 1-3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를 보면 는 1번 이거를 구하는 거야. 야, 근데 우리가 아직 선생님이 얘기한 적은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x를 2로 보내잖아. 그럼 이 분모는 무엇을 향해 갈 것 같은지 혹시 얘기해 볼 사람 있어? 0을 향해 가겠지. 그러니까 x-2라는 직선 있잖아. 그럼 x를 2로 보내면 0을 향해 갈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x를 2로 보내면 0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중에 어떤 형태라고 부를 거냐면 0분의 0 형태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이거 또 얘기할 거야. 0분의 0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무튼 근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여러분한테 내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그릴 수 있을지 아닐지 전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x-2 곱하기 x 플러스 2야. 그러면 약분이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2만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그리라고 했더니 누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누가. 얘를 만약에 fx라고 했어. fx라고 했어. 얘가 y는 fx 누가 이렇게 그렸어. 이거 맞는 그래프야 틀린 그래프야 한번 얘기해봐. 맞는 그래프인 것 같아? 틀린 그래프인 것 같아? 각자 시키려다가 지금 만 거야. 그래서 맞았냐 틀렸냐만 지금 물어봐. 틀린 것 같다고? 지금 요 그래프를 누가 그려라 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그렸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고 해 빨리. 그러면 지금 틀린 것 같다고 했어. 틀린 이유가 뭐야 그러면? 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랬어. 그러면 뭐가 틀린 것 같아? 저 나누기 전에는 2 넣으면은 분모가 0이 돼서 안 되는데 그럼 저 그래프는 2가 있어서요. 그러면 그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빵꾸를 뚫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 그럼 이게 맞나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사실. 그냥 얘기할게. 이게 정답인 그래프야. 왜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얘가 x-2야.
그리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야. 맞지?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그건 왜 그래? 우리가 물론 이런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얘기했잖아.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뭐였어? 점근선이 되기도 했잖아. 그럼 정의역에서 빠지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2야. 그럼 x가 2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돼. 그러면 2가 아니면 봐봐. x가 2가 아니면은 얘가 0이 아니지.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되는 거야. 맞지? 0이 아니라서 약분이 되고 x 플러스 2만 있지. 그래서 x 플러스 2를 구한 거야. 근데 정의역 x는 2는 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가 x를 2로 보낸대.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2에 대한 우극한과 그 다음에 2에 대한 사실 좌극한을 모두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에 대한 우극한은 얘일 것이고 2에 대한 좌극한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를 향해 가고 있어? 다 4를 향해 가고 있어. 얘가 빵꾸가 이렇게 뚫려 있어도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은 4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4야. 빵꾸가 뚫렸잖아 여기. 그래도 우극한도 4, 좌극한도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하는 값이야. 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이건 극한값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얘는 그냥 4라는 얘기야. 4야. 뭐 이해 가셨으면 됩니다. 거기 다 그래프도 나와 있네요. 기본 문제 하고 있구나. 2번. 이것도 우리가 상식은 원래 이것도 약분을 하고 지금 x 플러스 2만 남아가지고 x 플러스 2 그린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데만 이제 빼준 거잖아. 그럼 이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표현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또 0으로 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모와 분자를 다 인수분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할 건데 뭐 조립제법, 인수정리 어떤 거 다 써도 돼. 아무튼 인수분해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렇게 쪼개서 할 거야. 얘는 x제곱 x-1.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x-1 이렇게 했어. 그럼 공통인수 x-1이 빠지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는데 또 인수분해가 돼서 x-2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약분해도 돼. 물론 분모가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보세요. 지금 x 플러스 1분의 x-2 곱하기 x 플러스 2가 있어.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물론 그려서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구하려면은 막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그래서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거를 그리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어차피 지금 x-1이라는 것은 사라졌다라고 보고 이제 남는 거를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죠. 1차 함수. 그 다음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차수로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1차 함수를 딱 봤을 때 x를 1로 보내면 어떤 하나의 값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라 하든 그 결과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 맞죠? 얘 2차 함수야. 얘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도 1에 대한 극한값을 따질 때 어떤 하나의 값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존재하잖아. 근데 0은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을 때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싶지만 얘는 그냥 대입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a를 대입하면 분모는 2. 그 다음 분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대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 되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저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제 극한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 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는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수렴하는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부정형이라는 거, 이거 계산하는 것들을 부정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얘가 약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원래 있었을 때 분모가 0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자도 0을 향해 간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표현 자체를 0분의 0 형태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으로 많이 나오는 게 부정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부정형은 뭐가 있냐면 0분의 0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한다. 이 부정이 뭐냐면 부정형 요것도 저기 한자말입니다. 한자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야. 즉 저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극한값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봅시다. 이제 0분의 0 형태. 우선은 0분의 0 형태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x가 어디로 갈 때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분자도 0을 향해 갈 때 0분의 0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0분의 0 형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우선은 얘는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화를 할 수도 있고. 우선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0이 되는 인수를 약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해요. 그러니까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는 거지. 0이 되는 인수를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 0이 되는 인수 제거했죠? 이렇게 제거한다는 소리야. 제거하고 극한값을 구한다. 이 얘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0분의 0 형태 있죠? 1-3이 다 이런 문제야. 내가 해볼게. 1-3 곧바로 봅니다. 지금 형태 1-3 1번 루트 x 마이너스 3 지금 이거야.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얘를 보고 여기에 9를 집어넣어 봤더니 분모가 0이 되네.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얘도 0이 되네. 우리가 이걸 보고 0분의 0 형태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럼 0분의 0 형태는 부정형이야. 그러면 얘를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를 루트 x 마이너스 3을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를 인수분해할 거냐, 아니면 이거의 편례수를 곱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둘 다 얘기해 볼게. 우선은 이거를 실제로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3과 루트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맞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도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약분이 되지? 약분이 됐어. 그럼 얘는 사라졌어. x를 9로 보내.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3 x를 9로 보내면 얘는 결국 무엇으로 수렴하냐 하면 그냥 이건 대입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건 대입해도 돼. 그래서 루트 9 플러스 3 즉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루트 x가 어떻게 생겼어? 루트 x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를 플러스 3을 했어. 뭐 이거는 나중에 3을 더해주면 되고 얘는 지금 왜 대입을 해도 되냐면 지금 9로 수렴하니까 우극한 자극한 똑같고 이거의 값이 지금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그냥. 그래서 6이 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할게. 루트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 이렇게 곱했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x 마이너스 9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x 마이너스 9. 그리고 요 곱한 거는 루트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따가 없어지지. 그리고 x를 3으로 보내면 당연히 또 6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약분을 시켜야 돼.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0분의 0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2번 볼게요. 지금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분모가 0으로 가네? 그 다음 분자 봐봐. 루트 2 빼면 0. 이것도 바로 0분의 0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지금 이거 봐봐. 이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루트가 있잖아. 우리가 보통 유리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과거에 배웠을 때는 분모의 유리화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다 여기 극한에서는 이렇게 두 개짜리 있지.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거에 대한 중간에 부호가 다른 것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했어. 곱했어. 그럼 봐봐. 분모는 이거랑 이게 그대로 있고 분자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2 플러스 x에서 2를 빼니까 x만 남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x. 그죠? 그러면 0이 되는 인수가 제거가 되는 거지. 제거했다고.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 분모에 남은 것은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고 그 다음 분자는 지금 x가 같이 약분됐으니까 1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x를 이제 0으로 보내는 거는 원래 있던 거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0으로 가면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에 또 루트 2를 곱하면 지금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0분의 0 형태일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지금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계속 들어보시고 뭐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
근데 대수는 다 들었어? 대수 하고 있어 또? 저 2학기 때 대수했어요. 대수 했어요가 아니고 한다는 거지? 했어요. 몇 학년이야? 이제 2학년. 저 그 수학을 아, 진짜? 공통수학 1, 2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아그 2학기 때 대수를 했다고? 그럼 이미 했네? 네. 아 했어? 하고 있어요. 알았어. 아니 이거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 그러면 다시 이제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8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세제곱이니까 얘도 0 얘도 0 0분의 0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이거를 분모의 루트를 없애고 싶으면 무엇을 곱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혹은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되지. x 세제곱 플러스 8은 인수분해 할 줄 알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 잘해. 이렇게 제곱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잘한다고. 이거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못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왜? 지금 이거 보세요. 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의 세제곱이 얘니까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내가 이걸 해볼게. 지금 얘가 이거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지금 2 곱하기 지금 세제곱은 x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쓰고 얘를 약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는 어차피 1이고요. 분자에 얘만 나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8을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써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8이 들어가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거든. 사실상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4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아까 방금 전에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4지. 그 다음 또 플러스 4지. 그래서 얘는 1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은 얘가 루트를 없앨 수 있는 거를 분모분자에 곱하든지 어차피 똑같습니다. 약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부정형 0분의 0 형태를 얘기했다. 지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이런 형태가 많아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형태가 많아. 왜 그러냐면 봐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뭐 3차 함수, 4차 함수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안 그릴게. 지금 이렇게 1차 함수를 따져봤을 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로 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얘도 마찬가지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한마디로 발산을 합니다. 대부분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gx 그냥 이거 선생님이 fs하고 이 gx를 이 두 개를 다항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 다항식 fs, gx가 다항식이야. 그러면 fx하고 gx에 차수 있죠. 한마디로 최고차항이죠. 차수, 최고차항. gx의 차수하고 fx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얘는 극한값은 한마디로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 계수 분의 분자의 최고차 항 계수 이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선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주겠지만 어차피 여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문제를 보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대로 지금 요거 1-4 보면서 요거 같이 보면 돼요. 1번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는 다항식, 얘도 다항식. 앞으로는 이제 좀 지나면 선생님은 다항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무튼 x를 무한대로 보냈어. 얘는 계속 커지네. 얘도 발산하네. 얘도 2차 함수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계속 커지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구나. 그런데 방금 전에 극한값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얘는 2차야. 얘는 1차야. 그럼 분모의 차수가 크다. 분모의 차수가.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크다라고 한 게 얘잖아. 그러면 얘는 극한값은 우선 0이야. 얘는 0이야.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왜 0으로 수렴합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선생님 좀 원리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누가 얘기했어.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할 거야. 봐봐. 얘를 x제곱으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해볼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눴어. 그러면 3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누고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 얘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3분의 0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도 여러분들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발산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발산이다. 수렴하지 않는다. 얘는 사실상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또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왜 얘가 발산합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x로 나눈다. 뭐 x로 나눌 수도 있죠. x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어. 그럼 3 플러스 x분의 2 4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됐어. 그럼 잘 봐봐. x를 무한대로 보면 얘는 0으로 가. 얘 0으로 가. 그러면 이게 남았잖아. 근데 4x 때문에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2번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 근데 여기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보면은 분모와 분자 여기 뭐라고 했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2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5지 그래서 얘는 2분의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물론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뒤에 거는 다 0으로 수렴하고 얘는 2하고 5만 그냥 남아서 2분의 5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됐을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가 됐을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고 분자의 차수가 클 때, 분모의 차수가 클 때, 차수가 같을 때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면 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부정형 극한값을 구하는 것 중에 부정형에 대해서 0분의 0 형태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소개를 했고요. 1-5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이거는 요게 비중이 거의 한 70% 돼. 이렇게 됩니다. 70% 되고 요건 잘 안 나와. 뭐 요게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 이것도 여러분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이것도 루트 형태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부호가 다른 거를 곱해가지고